지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약속을 좀 해놨어. 우리가 이런 내용은 아마 처음 볼 거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한 평면 위에 있다는 소리거든. 한 평면 위에 있으면 뭐 요 각이나 요 각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보통은 문제에서 정해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예각을 이루는 각이라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예각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꼬인위치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약속을 할 것이냐, 얘는 만나게끔 옮겨줄 거예요. 요 그림을 좀 봐볼게. 지금 얘는 요 직선이랑 요 직선 서로 안 만난단 말이야. 얘를 연장시킨다 해도 평면이 여기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면 안 만나겠지? 안 만날 수 있어. 한 직선은 요거, 한 직선은 요렇게 뒤에나 앞에서 지나면 안 만나겠죠? 그러면 꼬인위치에 있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얘를 만나게끔 평행시켜서 옮겨주는 거야. 평행시켜서 만나게 옮겨주면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때 이루는 각을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 이루는 각을 물어볼 때 옮겨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약속을 해놨고, 다음 직선과 평면의 수직. 우리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직선이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나고, 직선이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나고,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면 기호로 나타낸다. 그래서 얘를 수선이라 하고, 만나는 점을 수선의 발이란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똑같거든. 자, 우리가 얘를 왜 나오냐면 이제 뒤에 써먹을 건데, 사실 모든 직선과 수직인 거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어. 너무 많잖아. 내가 요 직선이 요 평면과 수직인 걸 내가 보여야 돼. 그러면 손바닥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을 다 그려가면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뒤에 할 거고, 어쨌든 수직이 되면 이제 수직이라고 나타낸다는 얘기야. 자, 이것만 하고 문제 가볼게요. 여기는 이것만. 이 내용 좀 설명해볼게. 방금 얘기했지만 모든 직선과 수직인 걸 보여줄 수는 없어. 그래서 수학에서는 약속을 해놨거든. 우리가 이 내용은 처음 들어볼 거야. 약속을 해놨어요. 직선이 자, 이 L 직선이 평면과 수직임을 보이고 싶어.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직선과, 한글로 좀 써줄게. 이걸 보여주면 돼. 평면 위에 직선 두 개랑 이 직선이 수직인 걸 보여주면 이렇다라고 우리 약속해놓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내가 정한 거 아니고 이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수직인 거를 일일이 다 보이겠어. 100개 1000개를 보여도 남은 것들이 수천 개 수만 개인데, 그쵸?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이 중에 두 개만 수직인 걸 보여주면 나머지도 수직이 된다고 약속하자고 한 거야. 약속.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직선 L이 평면과 이 수직인 직선 하나, M과 수직인 걸 하나 보이고요. L이 N과 수직인 걸 하나 보이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고 하자 된 거예요. 그래서 증명할 때는 직선 두 개가 필요해. 이것이 1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고, 2번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수직이면이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미 수직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면, 내가 알고 있으면 당연히 모든 놈하고 되겠지. 그거는 보이는 게 아닌 거거든.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요 차이로 뒤에 내용도 할 거거든. 근데 이게 좀 뭐 알긴 알겠는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내가 직선 평면이 수직인 걸 보여야 돼. 보여야 되면 두 개를 확인해야 돼요. 두 개 가지고 보여줘야 돼. 근데 사실이 확인되어 있으면 이미 알고 있으면 당연히 모든 직선과 되겠죠. 이 차이를 좀 구별해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자,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예제 4번을 보면 사실 여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그 위치관계를 또 배우거든. 거기서 처음으로 두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거 막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중1 치고 되게 어려운 내용을 먼저 배우는데 거기서는 되게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하냐면 이런 것들 좀 판단할 때 직육면체를 그려주면 좋아요. 직육면체 연습할 때 한번 해봐. 직육면체를 그려가지고 대략적으로 뭐 주어진 조건이나 평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기 좋거든. 그냥 네모를 그리거나 아무것도 없이 해버리면 공간을 살려서 하기가 좀 힘들어서 공간감을 살려줄 수 있는 직육면체를 좀 넣어놓고 한번 시작해볼 거야. 봐봐. 자, L과 N이 평행이고 직선이에요 얘들은. 하나 내가 그리는 거야. 예시를 많이 해봐야 돼. L과 N이 평행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M과 N이 평행이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든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얘랑 평행인 게 이거밖에 없나? 진짜 생각해야 돼. 이거 말고 막 또 평행 옆으로 가는 거 말고 평행 또 나올 수 있나? M과 N이 평행 이거 말고는 없죠. 이런 거밖에 없지. 다 이런 거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이런 초록색들이 나올 수 있는 N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판단하면 돼. 이 초록색들이랑 L과 평행밖에 안 나오는 거지. 기억은 맞아요. 이렇게. 자, 니은 또 해볼게. 되게 좀 지루할 수 있어. 처음에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봐봐. 좀 막연한단 말이지. 막연할 수 있어. 자, L과 M이 수직이고, 오케이. L과 M이 수직이고, 여기죠. 수직인 직선. M과 N이 수직이면, 자, 여기서는 가능성이 많아. M과 N이 수직이래요. 이 친구랑 수직인 거, 사실 자기 자신도 돌아갈 수도 있고요. 여기도 수직이고요. 여기도 수직이죠. 이해돼? M과 수직인 N은 하나가 아니야. 우리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얘는 괜찮지만 다음 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는 N 세 가지만 봐도 무조건 이거니? 질문을 하면 아닌 거지. L과 N이 수직이냐?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앞에 좀 빠뜨렸지만 일치예요. 선생님이 일치는 잘 안 나온다고 하고 막 책에 언급을 안 해놨는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 일치, 한 점, 공간 가면 꼬인 위치. 근데 책에서 얘를 빼놨더라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금 L과 N의 위치 관계는 일치 가능하고요, 평행 가능하고 꼬인 위치 가능해요. 다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니은은 너무 완벽하게 틀려요. 너무 가능성이 많아. 좀 이해될까? 이렇게 좀 오래 걸려도 천천히 해볼게요. 진짜 근데 우리가 풀 때도 이렇게 해야 돼.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알파, 베타는 평면이야. 좀 위 올리진 않을게요.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고 그러면 평면을 밑에 깔아놓자. 요 평면 선생님 밑에 깔아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평행인 직선은 위에 있으면 안 돼. 안 만나는 거야. 이 포함된다랑 다르죠. 요런 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직선 M은 평행하다. 이렇게 하나 깔아놓고 마찬가지로 M과 평행한 평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윗면, 아래 윗면 말고 가운데 그려도 되거든. 이 가운데 이런 거 해도 돼. 이런 것들 뭐 위에도 이런 거 해도 돼요. 평행하게 가상으로 좀 생각하는 거니까. 어차피 베타의 후보들도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초록색 알파랑
하늘색들, 여러 가지 하늘색들 베타의 위치 관계는 평행뿐이니 평행뿐이야? 맞죠? 맞는 말이지. 둘이 평행한 거죠. 오케이? 이해 안 돼? 네. 아, 베타가 알파랑 약간 수직인 상태로 있어도 선행과 강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베타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수직이야, 직선이랑. 하늘색 평면 베타가 이제 이렇게 옆면을 보고 있으면 얘랑 수직이야. 근데 얘는 평행이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어도 그러네요. 선생님 지금 놓쳤네. 내가 놓쳤네. 여기 뒤에 이런 거. 네. 미안해. 그러네요. 될 수 있네. 자, 그러면 다시 갈게. 미안. 지금 직선하고 평면이 여기 뒤에 있으면 또 평행이구나. 그러면 알파랑 노란색 베타랑 수직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럼 요거 틀렸네요.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 리를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L과 M이 수직이고 또 넣어볼게. L하고 M하고 수직이고 M과 평행한 평면. 얘랑 평행한 평면은 또 마찬가지네요. 지금 평면을 좀 생각해보면 요쪽 요런 것도 평행이 될 수 있고 알파 후보 1번. 그 다음에 직선이 세워져 있으니까 뒤에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뒤에 뒷면 직육면체에서 뒷면 뭐 요런 후보들이 가능하겠는데 요 정도 있겠죠. 그랬을 때 L과 알파가 수직이다. 사실 지금 L과 알파를 보면은 왼쪽 이 첫 번째 평면은 수직이 맞지만 뒤에 있는 놈은 평행이죠. 이렇게 지나면 요 평면하고 알파 직선 평행하죠. 그럼 요것도 아니네. 이렇게 답이 기억 하나인가? 그러네요. 그 다음 유형은 우리 아까 했던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 한번 볼게요. 1번 EB와 CG. 지금 얘가 정육면체가 있고 EB와 CG. 1번부터 바로 나왔네. 꼬인이치 바로 나와버렸네. 그러면 하나 옮겨야 돼. 얘를 1로 옮겨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CG를 갖다가 1로 옮겨도 돼요. 평행하게. 그러면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 여기 이런 거 구하면 된단 말이야. 여기로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아무래도 공간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믿지 말자. 잠깐 예를 좀 들어보면 정육면체에서 요 길이가 대각선인데 요 길이는 사실 요 길이랑 똑같아요. 이게 입체라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 실제로 둘의 길이가 같거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뭐 한 3배 차이 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것을 좀 따로 떼서 많이 그려볼 거야.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는 많이 그려볼 건데 따로 그려볼 거다. 지금 요 정사각형이거든. 정육면체니까 한 면이 정사각형이죠. 요 상황에 CH라는 건 대각선이죠. 그러니까 직각의 이등변이야. 그리고 CG니까 요 각이 몇 도예요? 그러면 45도. 요렇게 1번 답이 나와요. 45도. 이게 될까요? 1번. 그 다음 2번. 자, 2번 어떤 애들? 2번은 EB와 AC. EB와 AC. 다시 요 놈하고 요 놈이네. 그럼 요것도 옮겨야 되네. EB와 AC. 자, 얘는
이렇게 가볼까? 자, 잘 안 보이긴 하네. 이렇게. 지금 생긴 AC를 이 G로 옮겼어요. 이렇게 평행하게 밑면으로 옮겼고 어려워. 삼각형을 좀 만들어봤는데 사실 저 삼각형이 BEG인데 봐봐. 나 그냥 그려볼게. BEG. 자, 한번 보자. BE는 정사각형의 대각선. 그죠? EG도 밑면 정사각형의 대각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BG도 앞에 있는 면의 대각선이에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이게 팩트로만 꽂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세 면의 길이가 얘는 같아요.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어. 야,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지? 싶을 수 있지만 처음에 내가 좀 도와줄 거니까 처음에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을 때 이해하기만 하면 돼. 일단 다 한 면에 대각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의 길이가 같고요. 이루는 각은 60도.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 3번 AD와 EB. 계속 EB가 나와요. AD와 EB 하면은 야, 요거 또 옮기면 돼. 얘는 어디로 옮겨볼까? 좀 잘 보이게 하려면 EB는 1로 옮기고 AD를 1로 옮겨볼까? 아니다. AD를 1로 옮겨볼까? 이렇게? 요건 말이죠. 자, 여기는 그래 안 보일 거야, 그죠? 그냥 정답부터 얘기해 줄게. 이 직선이 우리 여기 면의 수직이지. 주황색 직선이 노란색 면의 수직이에요. 그래서 그 면 위에 있는 직선 하나랑 수직이야. 그래서 90도예요, 답은. 아까 했던 요 내용. 자, 이제 우리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다시 가볼까요? 주황색 직선이 노란색 면과 수직이죠. 오른쪽을 보고 있는 면과 꽂아버리는 직선 수직이죠. 그래서 노란색 면 위에 있는 CH랑 수직이에요. 이해될까? 야, 근데 이걸 생각하는 건 좀 어렵지. 지금 생각하기 어려워.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해 줄 테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면 일단 넘어가죠. 내가 찾기는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지금 AD를 주황색으로 옮겼고 평행하게. 다음 EB도 1로 옮겨봤어요.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고 그 위에 있는 직선하고는 90도를 이룬다.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